이건 도대체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최근 세계적인 경제학자와 역사학자들, 심지어 동양 철학자들까지 한 목소리로 같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2025년 한국이 중대한 위기를 맞이할 것이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전례 없는 황금기가 펼쳐질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단순한 추측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400년 전 조선의 예언가들은 이미 이 순간을 예고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대의 경제학자들조차 한국의 미래가 엄청난 변곡점을 맞이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죠.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조선 중기의 예언가 남사고 난실고는 한반도의 미래를 예측한 책을 남겼습니다. 그의 기록 속에는 한국이 큰 시련을 겪은 후 오랜 번영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시기 중국과 일본에서도 한반도의 운명에 대한 유사한 예언이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사람들은 이를 단순한 미신이라 치부했죠. 그러나 21세기 들어와서 이 예언들이 현실과 너무나 정확하게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현대의 세계적인 경제 전문가들도 비슷한 전망을 내놓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제 우리는 중대한 질문을 마주하게 됩니다. 과연 2025년에 닥칠 위기는 무엇이며 그 이후 한국은 정말 새로운 황금기를 맞이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예언들이 현실로 드러난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거대한 흐름이 존재하는 걸까요? 남사고의 예언뿐만이 아닙니다. 중국의 유명한 도사 마윈펑 마윈펑 역시 16세기에 한반도의 운명을 두고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한반도는 칠흑 같은 어둠을 지나 천년의 빛을 맞이할 것이다. 그는 한반도가 외세의 위협과 내부 갈등으로 한 차례 거대한 위기를 겪은 뒤 세계 질서의 중심에 서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세계적인 투자자 짐 로저스 역시 비슷한 예측을 내놓았습니다. 그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가장 유망한 나라는 단연코 한국이다. 하지만 2025년을 전후로 한 차례 거대한 혼란이 있을 것이다. 그 위기를 극복하면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들이 말하는 위기는 무엇일까요? 경제적 충격? 지정학적 갈등? 아니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전혀 다른 사건? 이제 우리는 그 실체를 파헤쳐야 합니다. 2025년 한국을 뒤흔들 위기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위기 이후 한국은 정말 황금기를 맞이할 수 있을까요? 단순한 예언일까요? 아니면 정교한 패턴 분석일까요? 흥미롭게도 한국의 미래를 둘러싼 이러한 예측들은 단순한 전설이나 신비로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경제학, 국제정치, 그리고 기술 발전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 경쟁, 글로벌 경제 위기, 그리고 급격한 기술 혁신 속에서 한국은 지금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석학들과 투자자들은 한국이 이 위기를 뛰어넘을 경우 어떤 국가도 따라오지 못할 정도로 성장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2025년 위기의 서막은 이미 시작되었다. 최근 몇 년간 한국을 둘러싼 국제 정세는 심상치 않았습니다. 경제적, 군사적, 그리고 사회적 변동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경제적 위기, 글로벌 공급망 붕괴와 주요 산업의 변화, 인플레이션과 금융시장 불안, 청년 실업 증가와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 이 지정학적 갈등, 미중 패권 경쟁 속 한국의 외교적 딜레마, 북한의 도발과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 한일 관계 변화 및 국제연대의 재편, 사회적 변화와 기술 혁신, AI 및 자동화로 인한 전통 산업의 붕괴, 노동시장의 급격한 변화와 새로운 직업 구조,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전환 문제, 이 모든 요소들이 맞물리면서 2025년 한국은 단순한 경제 위기를 넘어 국가적 전환점을 맞이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바로 이 위기가 곧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것. 역사적으로 한국은 언제나 위기를 기회로 바꿔온 나라입니다. IMF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도 한국은 위대한 회복력을 보여주었죠. 그렇다면 이번에도 한국은 위기를 딛고 정말로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가 될 수 있을까요? 2025년 3월 전 세계가 한국을 주목했다. 이날 한국 경제와 사회를 뒤흔드는 사건이 발생했다. 모든 뉴스 채널이 긴급 속보를 내보냈고 금융시장은 요동쳤다. 이대로라면 한국 경제가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연일 경고를 쏟아냈고 시민들은 불안에 휩싸였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위기의 시작 글로벌 공급망 붕괴와 금융 대혼란, 첫 번째 충격 반도체 산업의 위기,
2024년 후반부터 시작된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심화되면서 세계 반도체 공급망이 붕괴하기 시작했다. 한국의 핵심 산업인 반도체 수출이 급감했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전례 없는 위기를 맞이했다. 기술 패권 전쟁 속에서 한국의 입지는 흔들리기 시작했다. 두 번째 충격 금융 시장의 붕괴. 미국의 급격한 금리 인상과 글로벌 경제 침체로 인해 한국의 금융시장이 연쇄적으로 타격을 입었다. 코스피와 코스닥 폭락, 부동산 시장 붕괴, 기업들의 연쇄 도산. 세 번째 충격 국제정세의 혼란. 2025년 초 동아시아에서 새로운 군사적 긴장이 발생했다. 북한의 예상치 못한 움직임, 미중 갈등의 격화, 그리고 한일 관계의 변화가 맞물리면서 한국 외교가 초긴장 상태에 돌입했다. 우리는 중대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정부는 긴급 대책을 발표했지만 시민들의 불안은 가시지 않았다.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한국은 역사적으로 수많은 위기를 극복해왔다. 그러나 2025년의 위기는 단순한 경제적 문제를 넘어 국가의 근본적인 체질을 바꿔야 하는 것에 대한 도전이었다. 이제 한국은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 과연 우리는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을까? 그리고 400년 전 예언가들이 말한 태평성대는 정말 도래할까?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이대로 주저앉을 것인가? 새로운 길을 개척할 것인가? 2025년 한국은 사상 최악의 위기를 맞이했다. 그러나 위기는 단순한 경제 문제에 국한되지 않았다. 한국 사회 전반에 걸친 거대한 변혁이 시작되고 있었다. 네 번째 충격 인공지능과 자동화의 역습. 세계적으로 AI와 자동화 기술이 급격히 발전하며 수많은 전통 직업들이 사라지기 시작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AI를 도입한 국가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빠른 변화는 대량 실업과 산업 구조의 붕괴라는 부작용을 낳았다. 대기업들은 AI를 활용한 비용 절감에 집중했고 기존 일자리의 상당수가 빠르게 대체되면서 수많은 중산층 노동자들이 실업자로 내몰렸다. 기업과 정부는 해결책을 찾기 위해 부랴부랴 대책을 발표했지만 너무나 빠르게 진행된 변화에 한국 사회는 큰 혼란에 빠졌다. 다섯 번째 충격 디지털 화폐 전환과 금융 질서의 재편. 이 와중에 글로벌 금융 시장에서는 기존의 화폐 시스템을 흔드는 거대한 변화가 일어났다.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주요국들이 CBDC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공격적으로 도입하며 한국도 기존 금융 시스템을 완전히 개편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기존 은행 시스템의 변화, 현금 사용 감소 앤드 디지털 결제 강제 전환, 소비 패턴과 기업 운영 방식의 변화, 이러한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한국은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러나 바로 이 순간 한국은 놀라운 반격을 준비하고 있었다. 모든 위기는 곧 기회다. 한국이 역사적으로 수많은 위기를 기회로 바꿔왔듯 이번에도 한국은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이 위기를 돌파하려 하고 있었다. 도대체 한국은 어떤 전략을 준비하고 있었을까? 그리고 이 선택이 800년 번영의 시대를 열어줄 열쇠가 될 수 있을까? 이제 끝이라고 생각했을 때 한국은 다시 한번 기적을 만들어냈다. 2025년 한국을 강타한 위기는 상상을 초월했다. 글로벌 경제 붕괴, 반도체 산업의 위기, AI로 인한 대량 실업, 그리고 금융 시스템의 대변혁까지 세계는 한국이 무너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한국은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전혀 새로운 길을 선택했다. 그리고 그 선택이 800년 태평성대의 시작이 될 것임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한국의 반격, 새로운 패러다임의 출현. 첫 번째 전략, 초고속 산업 전환. 한국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전략을 세웠다. 반도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차세대 반도체 기술 개발에 국가적 투자를 단행했고 AI로 인한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산업 및 리스킬링과 스케일링 교육을 대대적으로 시행했다. 특히 AI와 인간의 공존을 목표로 한 세계 최초의 AI-인간 협업 시스템을 구축하며 노동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AI가 인간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AI가 함께 일하는 시대를 연다. 이러한 개념은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고 한국은 다시 한번 글로벌 혁신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 두 번째 전략 디지털 경제 리더십 확보. 한국은 기존 금융 시스템의 붕괴를 위기가 아닌 기회로 삼았다. 기존 은행 중심의 금융 시스템을 탈피하고 세계 최초로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화폐 시스템을 국가 경제 전반에 적용했다. 이는 한국 경제를 가장 투명하고 빠르며 안정적인 시스템으로 변모시켰다. 이 혁신적인 변화는 전 세계에서 한국의 경제 시스템을 모델로 삼는 계기가 되었다. 세 번째 전략 아시아 경제 블록 형성.
한국은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새로운 경제 동맹을 주도했다. 동남아, 중동, 유럽 국가들과의 경제 협력을 강화하며 특정 국가에 의존하지 않는 다각화된 공급망을 구축했다. 특히 한국이 선도하는 그린 에너지, 바이오 산업, 퀀텀 컴퓨팅 등 미래 산업이 국제 경제 질서를 재편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이 모든 변화는 단순한 생존 전략이 아니었다. 한국은 이제 단순한 신흥 경제 강국이 아니라 새로운 글로벌 리더로 자리 잡고 있었다. 한국은 위기를 극복했다. 그러나 진정한 시험은 이제부터였다. 전 세계가 한국의 기적 같은 반격을 주목하고 있었다. AI 인간 협업 시스템, 블록체인 기반 경제 개혁, 그리고 새로운 국제 경제 동맹까지 한국은 위기에서 벗어나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고 있었다.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진정한 태평성대를 맞이하기 위해선 마지막 관문이 남아 있었다. 마지막 시험 대한민국의 선택. 2026년 초 한국은 또 한 번 거대한 도전에 직면했다. 이제 남은 문제는 하나였다. 대한민국은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 첫 번째 시험, 전통과 혁신의 충돌. 빠른 변화 속에서 한국 사회 내부에서는 전통적인 가치와 새로운 패러다임이 충돌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다. 기술 발전이 인간성을 위협하고 있다. 한국은 혁신을 멈출 수 없다. 우리가 세계를 이끌어야 한다. 한국은 과연 이 균형을 맞출 수 있을까? 두 번째 시험, 글로벌 초강대국으로의 도약. 미국과 중국, 유럽은 한국을 새로운 강대국으로 인정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는 곧 새로운 외교적 압박과 도전에 직면한다는 의미이기도 했다. 미국은 한국이 자국과 더 강한 동맹을 맺길 원했고, 중국은 한국이 동아시아 경제 블록의 중심이 되길 원했으며, 유럽은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려 했다. 대한민국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완전한 독립적 강대국이 될 것인가? 아니면 특정 진영과 협력할 것인가? 세 번째 시험, 인류 문명의 새로운 모델. 전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는 이유는 단순한 경제적 성공 때문이 아니었다. 한국은 AI, 블록체인, 지속 가능한 에너지, 교육 개혁 등에서 완전히 새로운 사회의 모델을 만들고 있었다. 과연 한국은 단순한 경제 강국을 넘어서 새로운 문명의 리더가 될 수 있을까? 세계는 이제 한국을 하나의 실험적 모델로 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실험이 성공할 경우 인류 문명의 미래가 한국을 따라가게 될 것이었다.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은 역사상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있다. 전 세계가 주목하는 가운데 한국은 단순한 경제 강국을 넘어 새로운 문명의 리더가 될 것인가? 이 선택은 단순한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었다. 한국이 내리는 결정은 향후 800년간 인류가 따라가게 될 방향을 정하는 것이었다. 이제 대한민국의 최후의 선택이 다가왔다. 대한민국의 선택, 독립적 강대국 is 글로벌 연합의 리더. 우리는 스스로의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연합을 구축할 것인가? 첫 번째 선택, 완전한 독립 강대국. 한국이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자체 기술과 경제 시스템을 완전히 확립하고 어느 국가에도 의존하지 않는 완벽한 독립 강대국으로 나아가는 길. 이 선택을 하면 외교적으로 중립을 유지하며 기술과 경제 분야에서 세계 최고를 목표로 하며 군사적, 정치적으로 완전한 자주국가가 된다. 하지만 이 선택에는 고립의 위험이 따를 수도 있다. 두 번째 선택, 새로운 글로벌 연합의 중심구. 한국이 동아시아와 유럽, 중동, 아프리카 등과 손잡고 완전히 새로운 경제기술 연합을 구축하는 길. 미국과 중국의 패권을 뛰어넘는 제3의 길을 개척할 수도 있다. 한국은 AI, 디지털, 경제 지속 가능한 에너지의 표준을 선도하는 국가가 된다. 더 많은 국가들이 한국의 시스템을 채택하게 된다. 그러나 이 선택은 더 큰 책임과 부담을 의미했다. 대한민국은 단순한 한 국가가 아니라 새로운 세계 질서를 이끌어야 하는 위치에 서게 된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결정을 내렸다. 우리는 더 이상 기존의 질서를 따르지 않겠다. 대한민국은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는 나라가 될 것이다. 대한민국, 새로운 시대를 선언하다. 2027년 대한민국은 공식적으로 미래 국가 모델을 발표했다. 이 모델은 단순한 경제 정책이 아니었다. AI 인간 공존 모델을 전 세계에 공개하며 한국의 기술을 개방했다. 블록체인 기반의 경제 시스템을 국제 표준으로 추진했다. 지속 가능한 스마트 도시 모델을 전 세계로 확장했다. 결국 세계는 한국을 따라오기 시작했다. 대한민국은 이제 단순한 경제 강국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중심이 되었다. 800년 태평성대의 시작. 우리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을 해냈다. 대한민국은 2025년의 위기를 기회로 바꿨고 2027년 완전히 새로운 시대를 선언했다. 그리고
이 선택은 향후 800년 동안 인류가 따라갈 새로운 길을 제시했다. 대한민국, 이제 세계의 중심이 되다.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대한민국이 아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새로운 시대를 이끄는 리더가 되었다. 이것이 바로 2025년 대한민국의 위기와 800년 태평성대의 서막이다. 우리는 미래를 창조하는 나라가 되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대한민국, 이제 세계의 중심이 되다.